자, 여기 이제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지방간 해결하려면 꼭 이 음식 드세요.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오셔서 처음에 검사하실 때 보면 고콜레스테롤증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 좀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혈액의 모양을 보면 이분이 와파린 계열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다 하는 거를 알만한 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 콜레스테롤증이 있는 분들을 보면 지방간 수치가 함께 병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보시면 그 원인을 잘 캐치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도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의 김평원 박사님의 여러 가지 수많은 논문들로 입증을 해놓은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슈퍼 사이즈 미라는 이 책이 아마 다큐로 많이 방송이 돼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혹시 이 다큐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슈퍼 사이즈 미라는 이 다큐 보신 분들이 없으시죠? What the Health 다큐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What the Health 다큐 좀 보셨죠? 예, 거기서 계속 이제 여러 암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야 암의 생성, 성장, 전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소개한 다큐가 있는데 이 다큐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미국 사회를 한번 흔들었던 다큐인데요. 이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현대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아주 재밌는 다큐인데요. 이 다큐와 함께 슈퍼 사이즈미라는 이 책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맥도날드에서 여러분 맥도날드 아시죠? 맥도날드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제 햄버거 뭐 패스트푸드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이제 많은 청년들에게 그리고 비단 청년뿐 아니어도 요새 이제 패스트푸드로 점심을 때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별히 이제 맥도날드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한 달 동안 먹고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견한 대로 몸무게, 자, 맥도날드에서요,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해결을 했더니, 한 달 동안 그렇게 했더니, 몸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웃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셨을 것 같습니까? 살쪄요? 예, 예, 비만증도 맞습니다. 또. 예측 불가입니다. 불가입니까? 예측이 되시는데. 자, 예측한 대로 몸무게도 올라가고 또 혈압 수치도 올라가고 문제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하게 오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각지도 않았던 간 기능 검사에 이상이 있는 수치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세포가 죽었을 때 그 죽은 간세포가 이 혈액으로 넘쳐 나오게 되는 이 GOT, GPT 수치가 현저하게 이 간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간 효소의 수치가 현저하게 올라간 것을 봅니다. 자, 실험 비포 애프터입니다. 실험 전 이 맥도날드에서 한 달 동안 패스트푸드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실험 전과 실험 후에 리버 엔자임이라고 하는 간 효소 수치를 검사해 봤더니 GOT 수치도 실험 전에는과 후에 비교해 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현저하게 GOT 수치 올라가 있고 GPT 수치도 실험 전과 후를 보니까 후가 빨간색입니다. 어떻습니까? 현저하게 GPT, GOT 수치가 현저하게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자, 몰간 스펄락 한 사람 개인의 체험 기록을 읽어본 사람 중에 남녀 여러 명이 그룹으로 비슷한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좀 발표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 연구도. 이 그룹은 매일 하루에 2끼니를 패스트푸드를 먹게 한 달 동안 먹게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의 간 수치가 30 이하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25에서 30 미만에서 간 수치가 시작했는데 한 주일이 지났는데 급상승한 것을 여기 지금 보십니까? 여기 1위크, 2위크, 1주, 2주, 3주, 4주가 지났을 때의 이 간 수치가 어떻게 올라갔나를 봤는데 ALT 수치가 어떻게 변했냐면 한 주가 지났더니 확 간 수치가 어디까지 뛰었어요? 450까지 뛰었습니다. 30 이하에서 시작한 간 수치가 450까지 뛰었어요. 1주가 지났는데.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추측이 가십니까? 자, 이 오른쪽 도표는 이 간이 손상을 입어서 나오는 이상물질, 바로 이 ALT가 많이 상승된 것을 보여주는데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GOT 수치, GPT 수치, 그리고 ALT 수치는 바로 지방간 수치를 의미하죠. 현대인들이 지금 이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지방간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을 시사하는 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지방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방간은 지방이 간에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립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는 아주 단순한 지방증, 단순한 지방간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NASH는 뭐의 약자냐면 Non-Alcoholic Steatohepatitis라고 하는 아주 지방간이 심해진 이 간염 증세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지방증에서 콜레스테롤증이 약간 있는 것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콜레스테롤 음식을 드시게 되니까 지방간이 점점 심해지는 간염 증세로 발현되다가 점점 간이 석회화되고 섬유질화되다가 간경화로 진전이 되고 이것이 간암이나 간 기능 상실과 죽음으로 이제 복수가 차고 이런 증세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이 간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현저하게 같습니까? 달라 보이십니까? 여기는 어떠세요? 약간 핑크색으로 건강한 핑크색인데 여기 보니까 황달기 있는 것처럼 누렇게 둥둥 떴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헬스, 건강한 간이고 여기는 보니까 패티, 지방간 수치가 있어서 조직이 촘촘하게 있던 이 건강한 간이 이 지방간이 있을 때는 느슨느슨해지면서 석회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정상간과 지방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현저하게 보여주죠. 이렇게 보기만 해도 어떤 게 정상간이고 어떤 게 지방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정상간은 선홍색이고 아주 부드럽고 세포 조직도 아주 조밀하게 촘촘하게 있는데 지방간은 보니까 누렇게 황달기 있는 것처럼 둥둥둥둥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이 섞여 있고 점점 석회화되어 가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들어오실 때 검사를 해보면 지방간 수치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고지혈증 약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100%고요. 그죠? 비례하니까. 자, 이제 계속해서 재미있는 연구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지방간 하면 여러분들은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남자들이 과거에는 이제 지방간으로 간경화해서 간암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요새는 지방간 수치가 여성분들에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 이제 알코올에 의해서 생성된 지방간이 아닌 것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의한 지방간이 아닌 다른 지방간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알코올에 의한 지방간이 아닌 그 외의 나머지 지방간에 대해서 공부하실 겁니다. 알코올에 의해서 생긴 지방간은 술을 끊으면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런데 나머지 지방간은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모두의 숙제입니다. 지방간 수치가 어느 정도 다 있으시기 때문에. 자,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개발국가에서 가장 흔한 만성 간질환입니다. 사실 지방간이 요새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만 성인 7천만 명이고 미국 성인의 30% 사실 이거는 지금 이제 도표화된 통계에 뽑은 데이터 수치로만 나타난 거고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미국식 식단을 즐기는 분들, 고기, 생선, 우유, 계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같은 이 산성화 음식을 즐기는 분들에게서 지방간 수치가 비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연구 결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자, 보세요. 술에 의한 지방간이 아닌 지방간은 어떤 경우에 이 생성이 되는지를 보시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소프트 드링크, 아주 부드러운 음료들, 그리고 소다수, 사이다, 콜라, 뭐 이온 음료들, 또 기름기 많은 고기를 섭취하게 되면 알코올에 의한, 술에 의한 지방간이 아닌 나머지 지방간이 증가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지방간 수치가 있지?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원인이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케찹에도, 카페인, 커피에도, 우리가 먹는 모든 이런 드링크 제제에도, 그리고 고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메티오닌 수치가 높은 생선에도 말할 게 없고, 자, 여기 소프트 드링크 소다 한 캔에 녹아있는 31g의 설탕을 매일매일 섭취하면 지방간 수치가 몇 프로가 증가한대요, 보니까? 45%가 증가합니다. 음료수 즐기시는 분들 많죠? 이 콜라를 매일 하루에 몇 병씩 드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알코올 음료, 이 소프트 드링크를 소다캔 한 개만 드셔도 지방간 수치가 45%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치킨 너겟 14개와 동일한 양의 고기를 먹는 분들은 치킨 너겟 7개를 먹는 사람보다 지방간 발생률이 몇 프로가 더 증가된대요. 여기 보니까 무려 3배나 증가됩니다. 와우. 요새 이 젊은 친구들이 이래서 20대, 30대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젊은 청년 가난 말기로 와가지고 복수가 빵빵하게 차서 30대 초반인데 뭐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처치할 게 없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요새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왜 그런지 이유로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알코올성에 의한 것이 아닌 이 알코올릭 사인은 뭐냐면 이 지방간은 바로 지방과 무엇의 이야기다? 설탕의 이야기다. 지방간도 역시 이 심장 혈관 스텐트나 바이패스만 지방이 범인이 아니라 보니까 콜레스테롤증에 의한 지방간도 보니까 뭐가 범인이에요? 뭐가 범인이에요? 뭐가 범인입니까? 예, 지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이 뭐죠? 기름. 기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겹살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 예, 돼지고기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 예. 고기, 생선에 지방 많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생선에 기름, 수은 수치, 수은, 납, 카드뮴, 요게 다 생선 기름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콜테 에셀스틴 박사가 누가 범인이다? 모든 이 상고병을 비롯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간암, 모든 병의 원인이 무엇이 범인이다? 지방이 범인이다. 그래서 말기 관상동맥 환자들 이 심장혈관이 막히고 뇌혈관이 막혀서 뇌경색, 모야모야, 뇌졸중, 중풍이 오는 모든 사인이 어떻게 보면 상고병을 비롯한 모든 병은 혈관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혈관이 폐색되는 가장 큰 원인이 보니까 뭐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지방이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인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론과 같은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 있는 이 인슐린 유사성장인자 원뿐만 아니라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이 메티오닌과 더불어 아주 심각한 제3의 범인이 누구냐면 면역력을 7배나 떨어뜨리는 누가? 설탕. 그래서 sugar is sweet이 아니라 2월 14일이 지나고 이제 3월 14일이 다가오죠. 이제 제과점에 가면 이제 뭐가 열심히 저도 어저께 이 슈퍼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뭐가 있습니까? 초콜릿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발렌타인데이하고 화이트데이 미국에서 보면 아주 유명한 관습이 있죠. Sugar is sweet and so are you 하면서 Sky is blue 하늘은 푸르고 Violet is purple Sugar is sweet and so are you. 예, 하늘은 너무나 맑고요. 바이올렛 꽃은 예쁜 보라색이고요. 설탕처럼 달콤한 당신에게 빨리 죽자고 초콜릿 주고 사탕 주고 러브레터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의 영양 박사이신 짐 메이어 박사님이 남편 빨리 죽이는 10가지 방법에 그 중에 속한 것이 매일 계란 2개씩 먹이는 거, 그리고 카페인 음료 먹이는 거, 그리고 단 음료, 설탕 종류 먹이는 거, 그 다음에 바가지 팍팍 긁는 거, 이 중에 제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설탕이 우리 면역력을 파괴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인식하셔야 되고, 오죽하면 일본에서 별명이 설탕의 또 다른 이름이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 회도라는 별명이 있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되게 많은 암 환자분들은 이 전해질 수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미네랄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저혈당증처럼 후들후들 거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때는 어떤 사인이에요? 주인님 미네랄 주세요. 이런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후들거리고 기운 없다고 해독이 세게 되면 한번 훅 치고 갑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뭐 좀 먹어야 되나, 단음료 먹어야 되나, 저혈당 증세 오면 다들 그러시는데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뇨 증세, 저혈당 증세 올 때도 미네랄을 바로 미네랄 소금을 드시거나 물에다 미네랄 워터를 해서 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바로 해결되는 거 경험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알코올에 의한 지방간이 아닌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지방간은 뭐가 범인이더라? 기름덩어리, 지방과 뭐가? 설탕이 범인이더라.
자, 그런데 고지방 간염에 걸린 사람들은요. 자, 지방간이 뭐 때문에 생기는지 보세요. 고지방 간염에 걸린 사람들은 동물성 기름 그리고 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먹었거나 섬유질 항산화제, 채소와 과일,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이 수세미와 같은 이런 음식은 적게 먹은 사람들이 뭐 어떤 병에 걸려요? 지방간에 걸려요. 자, 그런데 반대로 지중해 음식 하면 여러분 아시죠? 뭐 아보카도나 올리브 오일 하면 딱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지중해 음식이라고 떠오르시죠. 그런데 지중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거의 지방간 수치가 떨어져요. 지방간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드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중해 음식의 대표적인 채소나 과일이나 이 RP6 피트산염이 많은 통곡식 그리고 콩, 감자를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서는 지방간 환자의 수치 비율이 적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 지중해 음식 대부분 채소, 과일, 곡식, 견과와 같은 이러한 항산화제와 항염증 효과가 많은 음식들을 계속 먹기 때문에 지방간 수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니까 지방간 수치가 있는 이유와 없는 이유는 보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으세요? 뭐 때문에? 예, 콜레스테롤 음식을 먹느냐? 예, 지중해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를 보게 되죠. 자,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 지금 여러분의 현 주소는 당신이 먹은 그 음식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유방암에 걸려 있고 제가 난소암에 걸려 있다면 이런 호르몬성 암에 걸려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 암에서 빨리 나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호르몬 음식을 안 드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호르몬 음식이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는 산성 음식. 대표적인 호르몬 음식은 물론 우유와 계란이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그래서 고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기, 생선, 예. 우유, 계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기름에 볶고, 지지고, 지글지글, 자글자글. 이게 지금 여러분의 현 주소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맞는 것 같으세요? 이젠 뼈저리게 잘 깨닫고 계시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지중해 음식, 어떤 음식이 지방간 수치를 발생하지 않고 지방간에 의해서 NASH와 같은 그 질환에서 이 간염증이 심해져서 이제 간경화해서 간암이 되지 않을 수 있냐면 바로 지금부터 소개되는 음식을 드시면 여러분이 지방간을 예방하고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안토시아닌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토시아닌이 어떤 색소입니까? 예, 보라색 색소, 붉은 계열 보라색 색소죠.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식물성 화학물질 중에 자주색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가지도 있고 뭐 예, 많습니다.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을 내는 이 안토시아닌이 많은 딸기, 포도, 자주색 양배추, 적배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자주색 양파, 그리고 레디치오, 자주색 무 이런 것들이 지방간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지방간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음식 가운데는 여기 이제 안토시아닌이 이 안토시아닌 농도가 음식 가운데 선택되어 있는 음식 재료들 가운데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것들을 이제 차례대로 이 논문 통계 데이터를 보면요. 베리 종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블랙베리, 블루베리, 여기 보면 초크베리, 크랜베리. 자, 이 자궁이나 질이나 뭐 난소에 염증 많으신 분들 크랜베리 주스 드시는 분들 많죠. 요로결석, 뭐 신장결석 있는 분들. 자, 뭐 엘더베리부터 라즈베리, 뭐 하여튼 모든 베리 종류의 안토시아닌 색소가 상당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 외에도 보니까 포도도 이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고요. 자두도 마찬가지고 예, 퍼플, 플럼, 그다음에 베지터블에 보면 블랙빈, 검정콩에도 많고 캐비지에도 많고요. 이 양파, 적양파에도 많고 지금까지 뭐 레디치오 같은 거 스윗 포테이토, 이 자주색 감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이 안토시아닌 색소가 보니까 지방간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인데요. 한번 보세요. 여기 특별히 지방간 수치를 줄여준 통계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이 피규어 3, 4, 5 이 통계 데이터를 보시면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셔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통계를 풀어놓은 게 바로 여기 내용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자주색 고구마 주스를 좀 먹여봤습니다. 지방간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 그랬더니 간염과 지방간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주색 색소에 있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얼마나 이 지방간 수치를 줄여주는데 효과적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 도표는 자색 고구마 주스를 마신 사람, 요 진한성과 또 가짜 주스, 플라시보, 위약을 마신 사람의 간염 수치인 GGT나 AST, ALT에 어떤 변화를 보여주었는지 나타낸 도표들인데 안타깝게도 너무 작아서 좀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지 않죠. 진한 선이 자주색 고구마 주스고 이 위에 게 아주 연한 선이 플라시보입니다. 위약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보시면 현저하게 지금 진한 선이 좀 그 수치가 내려갑니까? 아니면 이 약한 선이 수치가 내려가 있습니까? 보면 다 진한 고구마 주스를 마신 사람이 수치가 현저하게 GGT나 AST나 ALT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 재밌는 속담을 얘기하네요. 이 도표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지방간 수치를 내리는데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한 자주색 계열이나 뭐 보라색이나 또는 파란색이나 이런 계열의 이 색소 음식을 먹으면 지방간 수치를 내려서 옛날 속담에 옛날 속담에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런 속담이 이 많은 이제 음식 책에 보면 많이 나오죠. 사실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내가 먹은 음식에 의해서 지금 내가 위암에 걸려 있고 췌장암에 걸려 있고 간암에 걸려 있는 원인이 바로 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의 박테리아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지금 내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참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이제는 you are what you eat이 아니가 보니까 뭐예요? Our bacteria is이에요. 내 박테리아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췌장암에 걸려 있다면 나의 세포가 이 췌장 세포가 이 어떤 박테리아를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나의 병적인 상태가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이 내가 이 질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왜 켈리토너 박사가 많은 말기 암 환자를 데리고 3대 대중요법을 한 결과로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재발되고 전이되고 재발되고 전이되는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걸 보면서 자, 어떻게 하면 과연 하버드 의대까지 가신 이유가 켈리토너 박사가 어떻게 하면 이 암 환자들이 재발되고 전이되지 않고 암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 갔는데 정작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이란 책을 낼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자 이제 직접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말기 암 환자들을 어떻게 레디칼 리미션 근본적으로 이제 재발 전이 없이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인터뷰해 봤더니 뭐예요? 첫째가 그들의 공통점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그들의 식단에서 바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지방간 수치를 높이고 모든 암의 원인이 되고 모든 상고병의 원인이 되는 게 뭐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범인이라는 걸 알면서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철저하게 제한했더니 파킨스도 없어지고 뇌질환들 있죠. 제가 3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지방 채식 식단이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을 불러오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만 보셔도 굉장히 재밌는 이 결과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이것도 또 재밌습니다. 지방을 먹었을 때 대장에서 나쁜 박테리아가 먹고 증식해서 염증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때 발생되는 독성 물질로 인해서 대장벽에 스며드는 작용이 증가되면서 이 지방간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방간 수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볼 때 콜레스테롤이 최고로 많은 음식이 1번 계란이죠. 그래서 고지혈증을 앓고 계시는 분이 이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아직도 계란과 우유를 드시고 있다. 또 호르몬성 암인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전립선암 환자가 아직도 계속적으로 계란과 우유를 드시고 있다면 이거는 자살행위죠. 거의. 그래서 계란, 특별히 육류, 그리고 우유 유제품, 요플레, 요거트. 그래서 이제 왜 워터 헬스 다큐에서 요거트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 유방암 환자가 왜 우유 유제품이 해로운가? 이런 산성 물질, 산화시키는 물질들이 바로 지방간 수치를 증가시키는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연구들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혈중 고콜레스테롤로 인한 것이다. 자, 여기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알코올, 술에 의한 지방간이 아닌 그 외 나머지의 지방간은 뭐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자, 혈중 고콜레스테롤로 인한 것이다.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뭔지는 아시죠? 네. 자,
콜레스테롤 대표적인 음식이 뭔지도 아시죠? 돼지 껍질. 네. 콜라겐 덩어리라고 좋아하셨던.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제 그냥 이거 제외해도 되겠죠, 이제. 술에 의한 것이 아닌 지방간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여기저기 덕지 축적되면서 특별히 동맥경화를 동반하면서 생기는 것이 지방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근데 이 도표를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자, 이 건강한 간이요. 리포제네시스, 바로 지방이 생성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나 생선이나 우유나 계란 이런 것들을 즐겨 드시다 보니까 건강한 간이 어떻게 되냐면 스티토시스, 이 뭡니까? 점점 석회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염증 상태가 됩니다. 이런 염증 상태에서 NaSH, 아까 보셨죠? 난알코홀릭,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증세에서 이제 온코제네시스, 이제 그 뭡니까? 이 암이 이제 발현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간경화 상태가 되면서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간암으로 진행되는 이런 도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아, 간암에 왜 걸리는지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지방간이 지금 여러분들도 지방간 수치가 꽤 있으십니다. 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지방간 수치가 꽤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사실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자, 원인이 뭔지 아시겠죠? 지방간 수치가 줄어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혈전용해제를 드실 필요도 없겠죠. 콜레스테롤증 약을 드실 필요가 없겠죠. 다 비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재밌습니다. 콜레스테롤 결정체, 응집체가 마치 통풍의 요산 결정체처럼 여러분 통풍의 요산 수치 높은 분들,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분들 다 비례합니다. 바로 백혈구로 인한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지방간에 심한 간염을 발생시키게 되면서 지방간에서 자유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콜레스테롤 결정체를 만들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암덩어리 분해해 보니까 뭐 덩어리예요? 지방 덩어리. 다른 말로 하면 콜레스테롤 덩어리입니다. 자, 지방간 뭐 덩어리? 콜레스테롤 덩어리. 예. 이제 이해되시죠? 모든 병이 다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콜레스테롤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 기적의 채식, 이 김평우 박사님의 책에 수많은 수천 권의 이 논문 데이터를 통계 분석해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요. 범인이 다 어디서 만났냐면 콜레스테롤에서 기인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이 범인이고 동물성 단백질이 범인인데 그 범인을 집중적으로 보면 뭐냐면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산성 음식, 콜레스테롤 음식 다 같은 얘기죠. 이름만 좀 다른 표현이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지방간 형성에 아주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고요. 이 도표를 보셔도 또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콜레스테롤 섭취가 증가하면 할수록 지방간 수치가 15.6에서 31.3에서 62.5에서 125로 계속 상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먹는 음식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음식, 대표적으로 기름기가 많은 우유, 계란, 고기, 생선 이런 음식 섭취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방간 수치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간의 지방이 그림이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화살표만 봐도 약간 좀 올라가 있죠. 자, 간에 지방이 초기에 이렇게 쌓인 것이 간 지방으로 인한 간염으로 발전되다가 간세포에 쌓여진 이 자유 콜레스테롤이 응집되면서 이제 이 지방간이 암으로 생성이 되는 그 과정들을 하는데 무엇이 그 중요한 원인이 되냐면 바로 콜레스테롤 음식이 간염을 부르고 간경화를 부르고 간암을 부르는 주요 인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콜레스테롤 섭취가 간경화, 간암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건 저만 하고 있네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내가 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내가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계시면서도 음식을 식단을 바꿔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간암으로 오시고 폐암으로 오시고 말기에 다 전이 돼서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콜레스테롤 음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왜 재발되는지 모르시고 전이 되는지 모르시는 이제 이유를 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왜 전이 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예.
색전수를 1차, 2차, 3차, 4차 했는데도 아직도 우리 식단에 고기나 생선이나 우유나 계란이나 흰쌀이나 중성지방 수치 높이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아직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식단의 개혁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되기가 참 어려우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콜레스테롤 섭취와 간경화와 간암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섭취는 우리 몸을 계속적으로 산성화시켜서요 독성을 발휘하고 이제 지방간에서 간암으로 암을 유발합니다. 이 과량의 콜레스테롤 섭취로 인한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간이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때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먹기도 하고 또 먹은 콜레스테롤 음식이 간에서 바로 옥시스테롤이라는 산화 콜레스테롤로 바뀌어서 이것이 간에서 독소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간이 점점 간염으로, 간경화로, 간암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근본 원인은 뭐더라?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던 음식 때문에 고콜레스테롤증에 의해서 점점 간염에서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오늘 도표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정말 이해되시나요? 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 간경화, 간암의 가장 큰 원인이 보니까 뭐예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왜 영양의학이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들기 때문에 계속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하신다고 해도 암이 생기는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시면 계속적으로 재발되고 전이 되고 재발되고 전이 되고 병의 위치와 형태만 바꾸어줄 뿐이지 유방암이라고 유방 절제내고 나서 계속 우유 계란 드시면 호르몬 음식을 계속 드시는 하는 호르몬병이 계속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네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측정해서 LDL 콜레스테롤 여러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 하면 LDL, 좋은 콜레스테롤 하면 HDL로 이해하시는 것처럼 혈중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해서 지방간이 언제 일어날지를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한 27년, 8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이런 거 보고 요산 수치 이런 거 보면 예, 간 기능하고 이제 신장 기능이 맞물려서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측이 됩니다. 이분은 지금 딱 처음에 이 혈액의 농도부터 딱 보면 혈액의 지질이나 점도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다면 그 다음은 안 봐도 지방간 수치, 그 다음에 요산 수치, 단백질 수치가 그림이 쫙 연결이 돼서 보여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예.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어떻게 예측이 되냐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에서 HDL을 뺀 수치가 130 이하면 지방간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을 뺀 수치가 139에서 160일 때는 20.8% 그리고 160 이상일 때는 24%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발전되는 이런 사실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재밌지 않으세요? 저만 재밌나? 자, 그래서 이 제약회사는요, 이 술에 의한 지방간이 아닌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가 저들에게 본환자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여러분은 혈압이 여러분들 이제 아실 때 120에 180 시스토릭과 그 수축기압, 이완기압이 120에서 80 정도로 이제 정상 수치를 알고 계시는데 130, 140만 되면 평생 혈압약 드셔야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공복 혈당이 70에서 110, 120. 근데 거기에서 조금 1, 20만 높아도 평생 당뇨약 드셔야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정작 여러분들이 그 약을 드시는 대신에 여러분의 식단을 바꿔버리면 콜레스테롤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이 수치를 다 떨어뜨릴 수 있는데 심지어 여기서 하늘마을에 오셔서 저녁에 과일식 한 일주일 정도만 하시면 당뇨약을 먹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저혈당이 오기 때문에 당뇨약 끊지 않을 수가 없는 사태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하시죠? 음식이 우리의 몸을 만든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본환자는 뭐냐면 돈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약 평생 드셔야 돼요. 평생 드셔야 될까요? 안 드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요? 예, 계속 산성 음식 드시고 콜레스테롤 음식 드시면 약 드셔야죠. 어쩔 수 없죠. 억제라도 시켜 놓으셔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가 지방간 치료제가 돈벌이가 될 것으로 내다봤대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걸리는 모든 만성적 질병 환자들,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계속적으로 많은 약을 점점 필요로 해서 그들에게 돈벌이가 될 수 있는 보란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기대에 부응하시면 안 되겠죠. 예, 상고병 약을 드시는 대신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 음식을 여러분 식단에서 제한하시면서 모든 병을 물리치셔야 되겠죠.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약을 정말 끊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양약 첫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겁니다. 여기 우리 이 간호과장님들 계시는데 양약 첫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게 모든 약은 독약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약이 필요할 때가 있고 물론 수술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프랙처 됐을 때는 접합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암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 의대에서 암은 요새 무슨 병으로 규명하냐면 라이프스타일 병이다. 예, 생활습관, 식습관 병이다. 예, 현대에 가지고 있는 대개의 모든 병들이. 자, 그래서 지방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단 음식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간단한 음식 변화로 여러분들이 지방간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지방간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식단에서 해독식을 계속 해주고 그다음에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으로 그리고 고단백,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산성 음식을 제한했더니 여러분들이 어때요? 1주가 지나고 2주, 3주, 4주 지나니까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다가 2주, 3주 지나서 IP6 피트산염이 많은 음식을 먹었더니 뼈밀도가 막 튼튼해지면서 뼈밀도 올라가고 골다공 개수가 없어져요. 골 조성 개수, 골 파골 개수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 보시게 되죠.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알칼리성 인산분해 요소나 오스테오칼신이 막 저절로 막 생겨나면서 여러분 뼈의 그 밀도가 다 높아지는 거 2주, 3주, 4주 되신 분들 지금 경험 다 하고 계시죠? 이겁니다.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나가셔서도 철저하게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주 결과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술이 원인이 아닌 지방간. 이것은 바로 내가 먹은 음식에 의해서 특별히 콜레스테롤, 산성 음식에 의해서 생성되고 그것이 내 몸의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에 버터를 바른 것 같은 지방간은 여러분들이 뭘로 해결하실 수 있냐면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증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고 또 지방간도 간경화도 간암도 여러분의 음식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